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즈니스 투자민이라고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2025년 11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비자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투자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어로는 비즈니스 인베스터 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즈니스 투자민이라는 이 시스템은 새로운 건 아니고요. 예전에 있었던 뉴질랜드의 장기 사업 비자라는 비자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거의 비슷한 모델로 보여집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1년에도 수십 번 이민성의 이민법을 바꾸곤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자들도 새롭게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비자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민법이 다 바뀌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민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민법의 이민성의 실행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죠. 인스트럭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이민법은 정확하게는 Immigration Act라고 얘기하고요. 혹은 Legislation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Act에서는 바뀌는 것이 없고 그 Act에 의해서 이민성에서 인스트럭션을 만들어서 그 인스트럭션을 매번 수정하거나 바꾸는 걸 통해서 이민법의 세부 조항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11월에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이민법이 아직 구체적인 인스트럭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알 수가 없지만 기본적인 정보들은 우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현지에 있는 회사에 1밀리언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3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나 혹은 2밀리언을 투자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뉴질랜드 사업체를 본인이 운영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운영에 참여해서 그것을 통해서 1년 후에 영주권을 받는 두 가지 시스템을 이번에 새롭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부 사항을 좀 더 확인하면요.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냐면은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시던가 아니면 사업을 운영하시는 걸 통해서 그렇게 자격 요건이 있는 사람이 뉴질랜드 현지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의 아이템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투자금이나 기본적인 조건들을 이민성에서 이번에 액티브 인베스트먼트 비자와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인베스터 비자를 비교해 놨습니다. 두 가지의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 금액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액티브 인베스트먼트 플러스 비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캐테고리 있죠. 그로스 캐테고리랑 밸런스 캐테고리 있는데 각각 5밀리언이나 10밀리언을 투자해가지고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투자임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승인되면 바로 영주권으로 나옵니다. 근데 비즈니스 인베스터 비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승인되더라도 바로 영주권이 아니라 워크 비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1밀리언 혹은 2밀리언을 투자한 다음에 1년 혹은 3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장기 사업 비자 가장 큰 차이점은 예전에는 사업체를 구매하거나 혹은 본인이 신규로 설립하는 것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비즈니스 투자이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뉴질랜드 현지에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만 인정해주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지에 있는 회사 중에서 1밀리언 혹은 2밀리언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어떤 것이냐라는 얘기에 이런 회사들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선 첫 번째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현재 5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번외로 지금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긴 한데 회사 설립하고 나서 2년 혹은 5년의 설립 기간을 가진 회사만 인정해준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좀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기다려서 11월이 지나 봐야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아무 회사나 다 투자가 가능하냐 이것도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박을 하는 회사라던가 아니면 패스트푸드라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회사들 이런 데는 또 사업체 이민으로 신청할 수가 없는 회사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디안 분들이 많이 하는 데어리 같은 경우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선정 조건들도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투자금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투자를 할 때 회사가 어떤 부동산을 구매해가지고 프로퍼티라고 얘기하죠.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은 투자 금액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아까 투자한 회사가 무조건 5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였다고 얘기했죠. 여기에서 나중에 영주권을 1년 후 혹은 3년 후에 영주권을 진행할 시에
반드시 한 명 이상의 풀타임 추가 고용이 발생해야지만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예전에 장기사업 비자의 마지막 그 시스템과 좀 많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고용계약서랑 그다음에 IRD의 세금 신고한 모든 기록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많이 까다로울 수 있고, 이런 것들 잘 준비해야지만이 1년 후 혹은 3년 후에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한국에서 혹은 해외에서의 자영업 경력을 갖다가 반드시 요구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요구사항인지도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아마 3년 정도의 자영업 경력을 증명해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액티브 인베스트 플러스 이제 투자이민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었는데, 이제 비즈니스 투자이민 같은 경우에는 만 55세까지만이 신청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투자금 1밀리언 혹은 2밀리언 이외에도 50만 불의 뉴질랜드에서의 생활비를 갖다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밀리언을 갖다가 비즈니스에 투자한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의 규모는 1.5밀리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밀리언은 뉴질랜드에 있는 비즈니스에 투자라고요. 그 다음에 50만 불은 내가 뉴질랜드에서 3년 동안 생활하는데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액티브 인베스트먼트 투자이민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점수가 없었습니다. 영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비즈니스 인베스터 비자 같은 경우에는 IELTS 5.0이 주신청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것처럼 액티브 인베스트먼트 투자이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거지만, 지금 비즈니스 인베스터 워크 비자 같은 경우에는 워크 비자로서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을 한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업할 때 필요한 워크 비자는 최대 4년까지만 이민성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처음부터 모든 비자를 갖다 다 4년짜리 비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9개월 혹은 12개월 인터림 비자로 해주고 첫 번째 비자를 주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체를 갖다가 투자가 완료가 되면 나머지 밸런스 비자라고 해주고 나머지 추가로 3년 아니면 최대 4년까지 비자를 맞춰서 주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옛날에 장기사업 비자에서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액티브 인베스트먼트 투자이민은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인베스터 워크 비자 같은 경우에는 워크 비자를 갖다 신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투자 금액에 따라서 1년 혹은 3년 후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그런 비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고용 창출과 그 다음에 파이낸셜 컨디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으로서 회사가 적자를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비즈니스 인베스트 워크 비자의 진행 순서를 살펴보면은 이전에 장기사업 비자의 구조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첫 번째 비즈니스 인베스트 비자를 신청하고 워크 비자가 승인되면은 처음에 이거는 이제 인터림 워크 비자라고 얘기합니다. 뉴질랜드에 입국해서 사업자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초기 이제 세팅을 위한 비자고요. 그래서 사업을 갖다가 투자금이 이체가 되고 이 투자금도 당연히 뉴질랜드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뉴질랜드 은행으로 들어와서 뉴질랜드 은행에서 사업체로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은 이제 밸런스 비자라고 얘기해서 나머지 최대 4년 기간에 남아있는 기간을 갖다 비자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비자도 한번 자를 수도 있는데 이건 아직 정확한 내용은 없고요. 처음에 이제 2년으로 비자를 잘랐다가 또 필요하면 나중에 추가로 더 2년을 주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밸런스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년 혹은 3년의 비즈니스를 갖다 뉴질랜드에서 운영을 하고 나서 그다음 조건이 맞으면은 영주권을 갖다 신청하게 되고요.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뉴질랜드에서의 고용 창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와 그다음에 사업체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운영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재무제표를 갖다가 반드시 같이 지참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고요. 그 모든 조건이 맞으면 영주권이 승인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네, 비즈니스 투자이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들이 있는데, 그럼 과연 첫 번째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은 1밀리언을 투자할 수 있는 아니면 2밀리언 투자할 수 있는 사업체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라는 내용인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체라는 게 지금 뉴질랜드 현재 있는 사업체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이미 뉴질랜드에 있는 교민분들의 사업체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교민들 비즈니스에서 과연 1밀리언을 갖다 투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체를 더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약간 좀 회의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약간의 희망회로를 돌려서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좀 복불복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말 잘 확인하시고 그래서 사업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 두 번째 질문은 영주권 승인 후 투자금은 과연 회수가 가능할까?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뉴질랜드에 뭐 상장되고 그런 투자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들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주식 매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보통 소규모의 회사 같은 경우에 지분 구조가 이제 뭐 두세 명이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지분 참여로 회사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을 때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최소 취득 지분 구조는 2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기존에 있는 회사가 지분을 25% 주거나 아니면 최대 49% 주거나 왜냐하면 50% 이상은 주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51%가 되면은 회사의 지분 구조가 그러니까 그 지배 경영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결국 지분이 25%에서 49% 사이에서 정해져 가지고 그 지분을 통해서 내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회사가 1년 후에 내가 회사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했을 때 나머지 주주들이 과연 그 돈을 갖다가 다시 회복해 주면서 그 지분을 갖다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용은 기존의 사업체 외에 신규 사업체 설립을 통해서 과연 이런 비즈니스 투자 이민을 갖다 신청할 수 있는가? 현재 이민성에서 나온 기본적인 구조로 보면은 아닙니다. 그렇게는 진행 못하고요. 대신에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어떤 회사를 그것도 이제 고용이 5명이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회사를 내가 지분을 갖다 전체를 갖다가 구매하고 그러니까 회사를 갖다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를 갖다 내가 구매를 해서 1년 혹은 2년 동안 3년 동안에 고용 창출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번외적인 얘기인데요. 사실은 장기 사업비자라는 시스템이 지금 이번에 비즈니스 투자이민이라는 이 시스템이 예전에 장기 사업비자를 갖다가 대신해서 다시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처음에 장기 사업비자가 나왔을 당시에는 투자 금액에 어떤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3만 불이나 4만 불 정말 소규모의 회사를 갖다가 또 아무 회사를 갖다 구매하거나 아니면 내가 새로 만들어서 뉴질랜드의 사업을 통해서 2년 동안 사업이었고요. 그때는 2년 동안 사업체를 운영하고 나서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한국분들이 이제 장기사업 비자를 통해서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으셨던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학 이민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셰프들이 되게 많이 영주권을 받았던 케이스였는데 지금 이제 그 예전에 나왔던 장기사업 비자가 다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올해 이제 11월부터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새로운 캐테고리로서 다시 발표를 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 이런 왜 예전에 장기사업 비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제 이런 비슷한 캐테고리를 다시 이민성에 들고 왔느냐라고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뉴질랜드 경기가 지금 많이 안 좋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봐도 정말 뉴질랜드 경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해외에서의 투자 금액에 대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투자 이민의 경우에는 투자 금액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정도의 투자 금액을 갖고 있는 해외의 투자자들은 많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1밀리언 한국 돈으로 한 8억 정도 되는 아니면은 2밀리언이면 16억 정도인데 이 정도의 돈은 한국에서 웬만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해당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이런 소규모 자본들의 투자를 받아서 뉴질랜드 경기 회복을 하겠다라는 것이 뉴질랜드 이민성의 노림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나중에 정말 투자가 마무리된 시점에서의 여러 가지 금전적인 복잡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또 하나의 새로운 숙제가 되는 것이 되겠죠. 하여간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면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비자가 승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